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DJI가 또 DJI 했습니다. 매빅3가 드디어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촬영 기어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매일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기대 수준이 저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빅3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긴 말 필요 없죠? 얼른 소개하도록 할게요. 매빅3는 두 가지 버전의 기체가 있습니다. DJI 매빅3 스탠다드 버전과 플라이모어 콤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리뷰에 사용한 그냥 매빅3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빅3 시네 프리미엄 콤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매빅3 시네 기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매빅3와 매빅3 시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빅3 시네에만 애플 프로레스 HQ 코덱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의문이 생기죠. 아니, 프로레스 HQ 코덱 비트레이트가 얼만데 고작 마이크로 SD카드 속도로 어떻게 기록을 하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빅3 시네에는 내장 1테라 SSD가 들어있어요. 별도의 외장 기록 매체 필요 없이 빌트인 되어 있는 SSD를 통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코덱 지원과 내장 메모리를 제외하면 두 기체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리뷰를 위해 사용해본 기체는 시네 버전이 아니라 기본 매빅3입니다. 추후에 시네 버전도 다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DJI 드론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는 촬영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DJI 매빅 시리즈는 1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좀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컨슈머 제품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카메라 센서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죠. 매빅2 프로에 처음으로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됐었고, 제가 최근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매빅 에어 2S에도 1인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에 매빅3는 무려 1인치보다 더 커진 포서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포서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로 소개했던 이 GH5 마크2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센서. 이거랑 같은 사이즈의 센서가 여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셀블라드와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20메가픽셀 포서드 CMOS 센서가 메인 카메라로 탑재가 됐고, 광학부는 풀프레임 환산 24mm, 조리개는 f2.8에서 f11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12.8 스탑으로 같은 크기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이 GH5 마크2가 12스탑인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화소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센서 사이즈, 그리고 픽셀 사이즈가 커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4K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소수는 대략 830만 화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영상에서는 이 절대적인 화소수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개별 픽셀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그럼 하나의 픽셀이 받아들이는 광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이즈 저하, 디테일 개선 등 전체 이미지 퀄리티가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센서 사이즈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결국 카메라 모듈 전체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학부도 큰 센서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증가하고 짐벌에 가해지는 로드도 증가하고 비행시간은 줄어들고 여러모로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선뜻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매빅 시리즈는 일반 컨슈머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선긋기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목적인 이 항공 촬영에 매 시리즈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제품을 처음 받고 이 센서 사이즈를 딱 듣자마자 와, 올해 매빅3 또 일냈구나 했을 정도로 가장 기대했던 변화였는데요. 이제 진짜 매빅은 좋은 똑딱이를 달고 있는 드론이 아니라 엄연히 동영상 시장 일선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포 서즈 제품과 동급의 이미지 퀄리티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든 가방에서 꺼내서 쉽게 항공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점, 이런 게 정말 제대로 만든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로 무엇을 촬영할 수 있는지 영상 스펙을 같이 볼게요. 최대 5.1K 5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4K의 경우는 12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다르지만 매빅3 최대 비트레이트는 200Mbps로 전작인 100Mbps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미지 정보를 기록해요. 드론 영상이 하늘과 지면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노출 차이가 정말로 심하거든요. 방향에 따라서는 해를 마주보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당연히 10비트 디로그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후반 관용도 고려해서 간단한 노출 보정만 할 줄 알아도 로그 프로파일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모니터링 어시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색은 좀 빠져있지만 대략적인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정말로 날려볼 수 있는 날이 너무 짧았어요. 다양한 시간대 환경에서 좀 써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는데요. 마치 물안개도 잔뜩 끼어있던 날이라 좀 위험해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은 5.1K 30프레임 디로그로 세팅을 했고요. 이미 해가 높은 시간대라서 ND64 필터를 착용한 채로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로 고정을 해두고 조리개와 감도는 그때그때 맞춰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정은요, 컬러 스페이스만 제대로 바꿔주고 노출과 채도, 화이트 밸런스만 조금 조절을 해서 가급적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만 맞춰주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매빅 에어 2S만 써도 진짜 NT 필터 맞는 것만 달아주고 노출만 잘 세팅해주면 나름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급이 다릅니다. 이전에 매빅 에어 2S는 솔직히 말하면 후반에서 안부 틸 좀 먹이고 노출 꾹 눌러주면서 일부러 디테일 안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한 것처럼 보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카메라예요. 드론이니까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사정 봐줄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드론 영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안보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끌어올리면 드러나는 그 무지막지한 노이즈들, 자글자글한 컬러 노이즈 진짜 보기 싫거든요. 매빅3의 경우도 뭐 워낙 한 앵글의 노출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뭉개지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니트 비디오 같은 이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매빅3는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메인 카메라가 하단에 있고 그 위로 텔레렌즈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센서 사이즈는 2분의 1인치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화각은 풀프레임 환산 162mm입니다. 스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애초에 촬영을 위한 렌즈는 아니에요. 표준 대비 기본 7배의 화각을 갖고 있고 디지털 줌까지 더해서 총 28배까지 줌이 가능한데요. DJI에서는 촬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로케이션을 파악하는 용도로 유용한 카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드론을 날려서 피사체를 파악하기에는 배터리 소모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카메라 화각이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근접할 경우에는 반대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고도까지 도달한 이후에 피사체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시작하면 배터리를 아낄 수도 있고 촬영 준비가 되었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출연자와 합을 맞춰야 하는 촬영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니즈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예쁜 풍경 찍으러만 다니는 거니까. 이제는 센서급이 받쳐주다 보니까 DJI에서 하이 아마추어 순이 아니라 프로급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받은 그 피드백들도 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영상 촬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추가로 비행 관련 개선점과 편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센서 사이즈 바뀐 거 보고 정말 환호성을 질렀었는데요. 정작 촬영하러 몇 군데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매빅3의 이 배터리 찬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먼저 소개할게요. 스펙으로 들었을 때 46분이라 그래서 아니 센서 커지고 카메라 2개 넣고 무조건 더 무거워졌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실험 조건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의문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 녹화된 버전을 보면 2분을 넘겨서 5.1K 영상 촬영을 하는 중인데 여전히 비행 남은 시간이 41분 30초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이 바람의 방향과 기체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왕복 비행을 한다고 하면 역풍에서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시 순풍에서는 시간이 늘어나는 식으로 시간이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드론 전원 켠 이후에 호버링 상황에서 동영상 스펙 세팅해두고 그리고 일정 수준 고도에서 노출과 수동으로 맞추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정작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채 20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 실컷 다닐 때 다 다니고 그러고도 70%가 남아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찍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내리니까 50%였어요. 진짜 한 번이라도 영상 촬영용 드론을 날려보신 분들이라면 이 배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실 거예요. 배터리 용량은 77W시로 전체 무게의 배터리 비중이 37%나 될 정도로 완전 새롭게 설계가 됐는데 전체 무게는 매빅2 프로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기 저항을 35%가량 감소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날려보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그리고 촬영이다 보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오큐싱크 3 플러스 비디오 트랜스미션 기술이 적용이 돼서 오큐싱크 2.0 전작 대비 레인지는 10km에서 15km로 늘어났고요. 라이브 뷰 스펙이 FHD 30프레임에서 FHD 60프레임으로 늘어났습니다. 레인지는 스펙상 그렇다는 거니까 이 숫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국내는 워낙 간섭 신호들이 많아서 평소에 사용하던 DJI 전작 대비 이 정도 더 개선이 됐겠구나 예상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아래, 좌우, 전, 후 모든 방향에서 2개의 비전 센서를 활용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정교하게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매빅 에어 2S의 경우는 좌우에 센서가 없고 매빅 2 프로에는 좌우는 한 개의 센서만 동작해서 정교함이 좀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매빅3는 전 방향에서 2개의 비전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PAS 5.0 장애물 감지 및 고급 조종사 지원 시스템도 상당히 정교해졌는데요. 장애물 감지 시 우회하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 일부러 나무에 박아보려고 해도 절대 박을 수 없습니다. 회피하는 방법도 정교해지고 비행도 부드러워져서 멀리서부터 감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장애물을 피해가게 돼요. 시계 비행만 한다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측면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나무에 걸리는 일들이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동안 취약했던 좌우 방향에서도 2개의 센서가 생기게 되면서 확실히 안심하고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정식 펌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센서들과 APAS 5.0을 복합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액티브 트랙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어요. 이전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DJI는 신제품 출시됐을 때 사서 다음 모델 나올 때까지 실컷 쓰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정말 매 시리즈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온다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건너뛰어야겠다. 굳이 매빅2 있으니까 매빅3는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가
안 되네요. 그냥 누구보다 제일 먼저 사서 다음 모델 나올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써주는 게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번 매빅 3 업데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직 펌웨어가 최종이 아니라서 액티브 트랙이랑 마스터샷 같은 기능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략적인 센서의 성능과 비행 시간 정도만 맛배기로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번 매빅 3가 잘 나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식 버전 이후에 하고 싶었던 테스트와 함께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이걸 써보니까 시내가 너무 궁금한데. 시내 색깔 어떨까?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 어떡해요? 궁금해 죽겠어요.